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지역 정치권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경찰이 이를 고치지 않아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고3 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산과 영천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만 한낮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23도, 안동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0도, 안동 역시 2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 정도로 양도 제법 많겠고 기온도 다소 내려가면서 무더위가 일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설마 했던 성주 군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서울 국방부까지 찾아서 거세게 항의했고 사드 배치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사드 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거리 곳곳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국민 총궐기 대회에는 5천여 명이 모여들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으며 사드 배치를 결사 저지한다. 성주 군민들은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고사하고 사전 설명조차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밀실 행정으로 그것도 언론몰이로 우리 군의 희생만을 바라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오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반발에 혈서까지 등장했고 북한 모형 미사일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가졌습니다. 성주 군수와 군민 200여 명은 서울 국방부를 찾아 성주 군민 15,0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고 사드 성주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사드 배치 국방부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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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성주군 배치와 관련해 경상북도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도 결정 과정과 절차 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성주 군민들이 전폭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전, 환경, 지역 발전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주군과 주민들은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드 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 군민들의 반발 강도가 상당합니다. 사드로 인한 인체 위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 우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성주의 성산포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발 393m, 성주가는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위해성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방부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범주 안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성주군, 성주읍은 곧 텅 비어질 것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 성산리에서 대구 달성군과 칠곡군까지 불과 10km 남짓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수출 길까지 막히는 등 지역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유해한 이런 논리에 안 휩쓸리라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경제적 손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 주변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주변 땅값과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업이 경제가 죽어버리면 다른 지역도 조금씩 죽는다고 봐야죠. 영향을 다 미칠 수 미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거센 저항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자 지역 정치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성주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자회견문에는 대구 경북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이름을 올렸고 대구의 유승민, 김부겸, 추경호 의원과 경북의 백승주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사드 도입에 찬성했던 유승민 의원은 군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악화된 민심을 달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 의원들끼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신하다니 눈치가 아직까지 보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눈치가 보이고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보이고 입장이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 입장에서 사드가 왜 성주에 와야 하는지 전자파 피해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현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안답게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공항과 K2 통합 이전도 결국 사드 성주 배치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에서 사드까지 무기력한 대응 모습을 보여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칠곡군 외관읍 54살 송모 씨의 덧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고를 받고 도착할 당시 이미 공장이 모두 탄 뒤 붕괴돼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었죠. 학교 전담 경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경찰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43살 A 전 경사가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의 입단 비위는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2014년 경찰청이 용역을 발주해 한 대학으로부터 받은 연구 보고서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지침이 없어 개인 판단에 따라 근무한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지침은 없고 매뉴얼은 있습니다. 7가지인지 이렇게 써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겼지만 현장에선 여전합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조금 그 믿음이나 그 신뢰가 조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일 같지 않고 내 아이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경찰청은 1,700여만 원을 주고 용역을 내 문제점을 보고받았지만 정작 제도 개선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 행정의 어떤 최후의 수단인데 경찰이 너무 앞장서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행동 강령을 만들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동차 정비나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고3 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특성화 고교 학생 109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주 정보고 졸업생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호텔 리어나 바리스타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힌 학생들은 미국 현지의 한국 부품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6년 전부터 특성화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109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성고등 학생들이 취업률 60.1%인데 해외 취업은 78% 되는 것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경북 지역 우수 학생 157명이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파견됩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그쪽 회사나 대학교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좀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고 많은 문화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고3 2학기 때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각 학교에서 글로벌 취업반을 별도로 꾸려서 외국어를 집중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저희가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이 외국 교육도 시키고 여직무 교육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석 달간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열정을 무기로 가진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달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주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집트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집트인은 지난해 해고된 후 이집트에 있는 가족의 수술비 등을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에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과일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입을 막아오다가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부 품목의 수출길이 열린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과일 중 유일하게 중국 수출길이 열린 포도가 상주와 천안에서 중국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7톤, 15만 5천 브러치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기간이 1년 가까이 되지만 첫 수출에다 수확 시기에 한해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준입니다. 쌀은 작년 10월 검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 올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38톤, 51만 브러치가 수출된 가운데 상주쌀도 이달 말 중국에 첫 수출됩니다. 수출 물량은 16톤, 3천만 원어치로 2kg 또는 4kg의 소포장 진공팩으로 선적됩니다. 농도 상주시는 미국, 캐나다 중심의 농산물 수출 지형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300억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만 지으면은 판매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공격적인 수출 농업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포도와 쌀에 이어 김치와 삼계탕도 중국 수출길이 열렸는데 포도와 삼계탕은 중국인들이 좋아해 전망이 밝은 반면 쌀과 김치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급 매장하고 온라인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 수출이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산품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의 올해 대중국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5%포인트 감소한 와중에도 농식품은 증가로 돌아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문경 4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문경시는 철도를 성장 동력 삼아서 물류와 교통, 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문경 노선은 중부 내륙철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남부 내륙철도 중간 경유 노선인 문경 점촌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문경 점촌선, 그리고 경북선 점촌 예천 영주 전철화 사업입니다. 점촌에서 신도청 안동을 잇는 노선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중부 내륙철도가 내년 착공해 2021년 완공되면 문경에서 서울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문경읍 마원리에는 새 역이 세워지고 구도심에 있는 점촌역은 시가지 밖으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국내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 자문단을 설립하는 등 여러 다각도로 해서 문경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와 철도 차량 기지를 유치하고 새 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단산 모노레일과 영상 테마파크 같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신교통 중심 시대를 맞이해서 문경이 물류도시, 관광도시, 아울러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교통 중심이었던 문경이 철도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업무 중 병의원과 약국 안내가 5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의 순으로 구급상황 업무 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하루 평균 182건, 모두 3만 3천여 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훼손된 돈을 새 돈으로 바꿔준 것은 35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 늘고 금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33.4% 늘었습니다. 훼손은 습기에 의한 부패가 절반 정도였고 장판 밑에 눌린 경우, 또 화재로 불에 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찢어지거나 오염된 돈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불에 타거나 찢어져 일부가 사라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제7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엽니다.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13일 동안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경주시의 독립생가보건 사업이 경주시의회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30억 원을 들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립생가에 본체와 사랑채 등의 시설을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독립무걸문학관이 이미 조성돼 있는데 유사시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돼 낭비될 수 있다며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5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상태라며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순환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서 시민 수상구조대가 운영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119 구조 구급대원과 민간봉사자 70여 명으로 시민 수상구조대를 꾸려 신천 물놀이장과 강정 고령보 등지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물놀이 안전지도와 미아 찾기,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병원 후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19 시민 수상 구조대는 지난해 여름 안전조치 267건, 현장 응급처치 218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 시내 홀몸 노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결연을 위한 독거노인 마음있기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어린이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결연사업기관 종사자가 참여해 결연증서를 받고 독거노인의 보호와 지역사회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매년 500명씩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어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3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가 30도, 구미와 김천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29도, 봉화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일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